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 코스피가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상법 개정 추진 기대감에 외국인의 자금이 4거래일째 유입되면서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55% 오른 2,85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2,867선을 찍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의 배경은 외국인의 자금 유입 때문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9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대부분 빨간불을 켰는데요. 특히 오늘장에서 외국인은 반도체 투톱에 주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 6만 원 선, 23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1.06% 오른 764선 기록했는데요. 7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4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째 이어오던 매수세를 멈추고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 종목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대장주 알테오젠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1위를 차지하면서 38만 원을 회복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 순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장 차익 실현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페이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관련 사업과 연관된 카카오페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LNF입니다. 골드만삭스가 LNF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기존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재무 불안과 고객사 의존도가 그 배경으로 꼽히면서 오늘장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계의 트렌드 세터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왕이 될 상한가 첫 방송이신데요. 이 주식계에서 트렌드 세터로 유명하시던데 미남 전문가님이셔서 그런가 생각도 드는데요. 또 주식계에서도 이런 트렌드나 뉴스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내는 저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왕이 될 상한가는 첫 출연입니다. 첫 출연인 만큼 많은 인사이트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점,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도주 파악을 좀 잘하는 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주도주는 지금 시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주도주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넥스트 주도주를 상당히 빠르게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트렌드의 전환점, 시장이 됐든 업종이 됐든 그 종목이 됐든 그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잘 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구사하는 기법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도구 중에 하나죠.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트렌드의 전환점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방송에서는 주로 이제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하면은 주포들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저점에서 들어오는 매집 자금들을 보통 스마트 머니
라고 하죠. 당연히 이 스마트 머니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 주식의 커다란 사이클, 전환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1년 추세 전환 기법도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추세 하락이 이어지다가 다시 돌아 올라가는 그 시그널들을 잡는 방법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또 이제 뜬금없이 52주 신고가 랠리 기법이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 그 해당 주식이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환골 탈퇴를 하는 상황에는요. 첫 번째 52주 신고가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잡는 기법이다 보실 수 있고, 눌림목 급소 기법, 당연히 눌림목에서 올라가는 그 급소 지점을 잡는 거겠죠. 모두 다 뭐와 연관이 있어요? 전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법론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롱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변화하는 트렌드의 이 전환점에서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략을 잘하는 사람들이 롱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뒤에서도 강조드리겠지만 저는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손익비입니다. 이 손익비가 좋게 설정되지 못한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계좌는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꼭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어떤 뭐 히든 종목이라든지 공략주를 소개해드려가지고 수익률이 나온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이죠. 10시에 하는 신들의 매매 신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달부터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들은 목표가에 꾸준히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월 26일에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었던 이 실리콘2 같은 경우 이게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하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전개가 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잡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1차 목표가는 47,500원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시세가 5만 원도 넘게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차 목표가에 불과하지 추가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방에서 이야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단순히 어떤 이 기술적인 테크니션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신호가 뜨고 추세가 돌아 올라가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제가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동사의 화장품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국가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점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 자체도 20% 성장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중국발 화장품 수요까지 올라가면서 화장품 수출액 추이가 작년에 21% 성장했어요. 올해는 한 30%까지 성장할 수 있다. 컨센서스 더 높게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화장품 제조회사, 판매회사들은요. 절대로 유통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가격 부담도 크게 되고요. 시간도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K화장품의 수출 추이의 증가는 동사의 성장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죠. 요때입니다. 요때 방송에서 공략주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더니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교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히든 종목.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었던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1차 목표가 7,000원 제시드렸거든요. 깔끔하게 도달을 하죠. 아직 멀었습니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YG 플러스 같은 IP 그리고 음원 유통 기업들 같은 경우 수익성이 언제 올라오게 되냐면 해당 그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들이 많이 잡혀져 있을 때, 월드 투어들이 많을 때 수익성이 증가를 한다.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월드 투어가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감까지 더 이어질 거다. 3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방에서는 제가 스윙 종목으로 이미 5월 23일에 6,000원 아래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자, 요때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교육방에 와 계신 분들은요. 지금 수익 10% 정도 보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정확한 타점 그리고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대응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제가 이제 LS라고 하는 종목들도 수차례 이렇게 드렸습니다. 단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이거는 추세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시장의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참 더 가야 된다. 그랬더니 뭐 스윙 관점으로 매수를 해서 현재 9%입니다. 이런 이제 후기도 올라오는데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수익을 본인의 수익으로 좀 취한을 해보고 싶다. 장중에 진짜 트렌드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와 뉴스를 발빠르게 분석해서 종목의 상한가를 달성하는 주식계의 트렌드 세터 박성재 전문가님 소개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개장 전에 이런 힌트들 미리 들어볼 수 있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STO 테마 정책 기대감으로 주목받았고 반도체 테마 정부 투자 확대 그리고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STO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STO 테마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핵심에는 STO의 신속한 법제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큰 정치적인 변수가 없다면 실제 입법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정책 인사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행정실장으로 가상자산에 능통한 김용범 전 관료를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원화 기반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인데요. 이러한 내용 속에서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갤럭시와 머니틀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한국정보인증 26%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테마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AI 생태계 조성에만 100조 원 이상을 쏟겠다고 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HBM과 낸드 가격이 최근 오르면서 이러한 업황 회복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진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디램 수율 회복, SK하이닉스의 HBM4 경쟁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디램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오늘 반도체의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넷패스 20%대 상승, 삼성전자 7거래일째 강세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도 장중 6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두 가지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 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STO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빠르지만 집중적으로 좀 해서 좀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 많이 느립니다. 한국이 많이 느립니다. 작년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름에 어때요? 중국에서도 홍콩을 통해서 ETF 승인을 냈습니다. 일본도 빠르게 준비 중이고요. 우리도 많이 늦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 시절부터 계속 지역화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코나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수혜를 보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뭐예요? 자, 통화 주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로컬 통화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방어를 해야 된다가 주요 골자인데, 싫어하는 구간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은행이 가장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통화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펼칠 때는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거나 세금을 과하게 걷으면 이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발행한 국채를 어디서 매입하게 하냐면 중앙은행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재정 정책들을 펼쳐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민간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민간 이제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 발행을 하면은 그 가격을 패깅을 해야 됩니다. 1대1로 동일하게 패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사는 구조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중앙은행에서 했었던 역할을 민간에서 할 수가 있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거부하는 반응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 흐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달러 패권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게 미국의 부채입니다. 원화 기준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거든요. 달러로 곧 있으면은 37조 달러입니다. 이미 지금 한화로 5경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부채 이자만 해도요, 지금 이미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을 23년도 하반기 때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미국 국방비를 삭감했죠. 자, 매년 4년 동안에 매년 8%씩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재정 지출 줄여야 된다라고 당선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말 사이에 사이가 어긋났지만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부서도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창설을 해가지고 결국에 재정 지출을 조금 줄여보자라고 했는데 정치적 저항 때문에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재정 지출을 충분히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냐면 통화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그럼 국채 신용도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습니다. 그죠? 신용 등급. 자, 신용 등급을 하락했다는 건 뭐예요?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어때요? 신용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국채의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딜레마죠. 이 트래픽 딜레마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민간에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달러랑 1대1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끔 패깅을 시켜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발행사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금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어요? 이자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미국 국채를 사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미국 국채의 최대 이제 VIP 고객이 누구죠?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예요. 근데 지금 미국채 안 사죠. 미국채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을 삽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미국채를 결국에는 브릭스 국가가 안 사주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하면서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럼 민간에서 이런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한국도 이거 그냥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로컬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도요.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늦추게 되면, 대비가 안 되게 되면은요, 정말로 통화 주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요, 스위프트 은행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바로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로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통화 주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적으로 정치권에서 다루어야 되는 이제 어떤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왜 STO인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중요합니다. 화폐뿐만 아니죠. 여러 금융자산이라든지 증권 모두 토큰화 될 거다. 토큰화 제네레이션 될 거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요분이 한 말이에요. 자, 요분 누구죠? 블랙록 CEO 회장님인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일경이라는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을 운영을 하는 자산 운용사 이제 CEO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있는 상업 건물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마무시한 돈을 어떻게 해요? 일본에 보내야겠죠. 스위프트 은행을 경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복잡하게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상업 건물을 토큰화 시킨다, STO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지구 반대편에서 1초 만에 지분 0.001%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우리가 통째로 사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쪼개서 산다면 이 지분을 확보를 하면 그 상업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때요? 내가 가진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이 온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레리 핑크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작년 1월 10일에 통과가 됩니다. 근데 단연간 계속해서 이제 SEC에서는 반려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하필 승인을 했냐면 블랙록에서 ETF 신청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분이 사실상 그 정부의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이라든지 이런 크립토 씬의 가장 핫한 스피커가 누구다? 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STO 잘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빅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주간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 곡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는 10분마다 채굴되는 이제 블록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게 비트코인인데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줍니다.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그대로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폭등 사이클이요. 언제 나오냐면 반감기가 있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오릅니다. 반감기가 있고 나서 6개월부터 올라요. 6개월 뒤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근데 언제 고점이 나오냐면 반감기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고점이 나옵니다. 자, 올해는 1년 6개월이 되는 지점이 바로 10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런 어떤 크립토 쪽에 대한 테마주들이 언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냐면 반감기 끝날 무렵 되기 한 3개월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1년도 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21년도 때 생각을 하면 NFT 생각날 겁니다. 그때 여름에 NFT주 안 사면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반감기가 끝나기 전, 이 11월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끝나기 전에 3개월 만에 저점 대비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880%, 위메이드 맥스는 1077%나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NFT가 아니고 STO가 될 거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5월 12일에 IT생 이제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이 종목 굉장히 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자, 왜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했냐면 금이라든지 은 이런 어떤 이제 금속들을요 실물 자산으로 확보해 놓습니다. 자, 보유 비중도 100% 넘습니다. 실물 자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금 비싸잖아요. 금을 갈아 가지고 우리가 소액으로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확보된 거래소에서 지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STO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센골드에서요. 그래서 동사를 이야기를 드렸고 이야기 드린 지점이 이때입니다. 자, 제가 말했죠. 주도주, 넥스트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잘 잡아낸다. 제가 5월 12일에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증명을 드린 겁니다. 이때 기준으로부터 130%가 넘게 올라갔어요. 자, 이런 매매가 실제로 가능하다고요.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NFT 사례 말씀드렸죠. 800%, 1000%입니다. 저는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같이 하면 됩니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직접 드린 종목도 있어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5월 12일에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들어오고 거래량 늘어나서 좋다. 라고 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을 실물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 엔진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점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항공기가 운행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내가 투자한 엔진 지분만큼 얻어가는 구조. 그 서비스를 여긴 내년이라 나오는데 이거 작년 기사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중 출시한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탑픽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건데 자, 우리 프로그램 왕이 될 상한가죠. 왕이 된 상한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요때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가능하다고요. 내일도 매수 가능하다고요. 근데 내일 10% 빠졌다가 이거 사라고 했는데 빠지네 하고 손절해버리고 다시 올라가면 되게 슬프겠죠. 그런 장중 대응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요 하단에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STO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국내에서도 신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STO 법제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IT센 글로벌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장중에 매매 타이밍도 짚어주시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원자력 테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테마는 정말 거스르기가 힘든 글로벌 모멘텀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차익 실현보다는 계속 고공행진 5만 원 선까지 다가가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멀었다. 아직도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씩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나와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체코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최종 계약에 체결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노출도가 굉장히 높았죠. 최종 이제 체결될 거는 사실상 기정 사실로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보면은 간밤에 나온 뉴스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자로 열기 건설을 추진하겠다.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재료고 앞으로 이 모멘텀에서 우리가 기대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AI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성장을 했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이제 원전이 영향력을 미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좀 가늠을 잘 해봐야 돼요. 커다란 트렌드에 봤을 때 저는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저는 이제 그 작년부터 사실 계속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게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유행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조방원이에요. 조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미 작년부터 이야기를 계속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웨스팅하우스는 당연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수원과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 이게 사실 이야기가 중간에 많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계속 태클을 걸잖아요. 근데 사실 체코랑 프랑스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사실 좀 태클을 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안덕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사실 유럽 쪽에 한국이 원전 수주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미 협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코 원전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해서 사실 노이즈가 중간에 있었을 때 가격 급락이 나왔다면 오히려 사실 그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 탑픽이고 가장 이제 저는 장기간 봤었을 때 레벨업 될 구간들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실제로 이 가스터빈 쪽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올해 계약 금액, 올해 공급 계약 체결한 이 수주 계약만 해도 3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요 수주들 다 소화하면서 결국에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잖아요. 성장이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 미국이 원전 분야를 다시 키우고 있는 흐름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에서도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장 선발대로 가야 된다 이야기했던 국가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독일에서도 원전 늘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벨기에에서도 어때요? 22년 만에 어때요? 결국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라는 내용을 밝혔고 이탈리아에서도 원전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거나 재건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이 사실상 원전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런 유럽 내 국가에서도 어때요? SMR
해가지고 원전을 또 추진을 할 수 있다,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이랑 스페인도 한번 보세요. 최근에 4월 말에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이 70%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재생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정전 사태가 터졌을 때 말이 많았습니다. 야, 재생에너지 이거 제대로 이제 전력 에너지 공급이 좀 수급이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스페인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9곳을 원래 폐쇄하기로 했어요. 스페인에서. 근데 정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이제 사안을 재고를 시켜버립니다. 현재 인프라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급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AI 산업이 커진다는 겁니다. 산업 인프라가 커지면 당연히 가스터빈 사업이 동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팩트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증설, 이 흐름을 좀 우리가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한번 글로벌 트렌드를 볼까요? 애플이 지금 대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오픈 AI는 어때요? 사우디 쪽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한다고 하고요.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딥시크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AI에 대한 투자를 줄일 거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장기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AI 인프라 쪽에만.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구글은 750억 달러, 메타도 650억 달러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단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투자를 하기로 한 규모가 작년 대비 40%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더 많이 증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6배나 많이 소모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현재 2025년 기준이에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가 4배 정도 더 클 거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배출 때문에 안 되죠. 재생에너지는요? 지금 인프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 지금 스페인 사례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이게 대량으로 에너지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예요? 원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시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스터빈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뜨고 거래량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이게 이제 이 시장의 가장 큰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교육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5월 12일부터 이야기 드렸고 3만 원 아래때죠. 아래 있을 때고 이게 이제 당일에 이때 이제 당일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때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앞으로 추세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계속 지금 교육방에서 보유 중인데 17% 수익 중입니다. 매도 안 하고 있어서 40% 수익 중입니다. 이런 후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육방 제자분들께서는 올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더 안 갈까요?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타이밍 나올 때마다 계속 잡아갈 예정이고요. 단기간 너무 과열이다 생각하면은 또 잘 정리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대응을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TO, 원자력 테마까지 두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종목들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일은 장중에 대응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 매매 타이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누구보다 빠르고 스마트하게 우리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기법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준비한 기법은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좀 말만 들어도 사실 되게 조금 설레이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스마트머니를 잡고 싶어 하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의 희망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하면은 주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하는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이게 다 스마트 머니는 아닐 겁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주포들의 매집 자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만의 구별하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일봉 차트상에 이제 포착을 해서 제가 이제 잡아내는 방법인데요. 이 신호 포착, 이 신호 공식에는 거래량이라는 공식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집의 신호탄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추세가요, 하방으로 가거나 옆자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없었던 변곡이 크게 나타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각도로 변곡이 일어났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신호 포착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추세를 꺾다가도 다시 꺾어져 내려가는 경우들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붙어야 돼요. 거래량이 5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증가를 해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커브가 일어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5거래일 정도 늘어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변곡을 만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매집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착일 캔들 시가까지 조정이 내려오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을 돌파했을 때 특히 이 5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사용하는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손절 추세선. 자, 손절 추세선이라고 이야기 드리면은 뭐 손절을 뭐 잘한다라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강조드렸던 거, 저는 가장 핵심, 매매를 잘하는 가장 핵심은 손익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손실은 짧게, 수익 챙길 땐 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자, 계좌에 20종목씩, 막 30종목씩 가지고 계신 분들, 플러스 5%, 플러스 10%는 잘 못 견뎠을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뭐 IT생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신 분은 있나요? 없을 거라 보거든요. 대부분 지금 추세 우하향을 하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0%, 20%는 상당히 잘 견딥니다. 확정하지 않으면,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 확정된 손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살려야죠. 추후에 본전까지 왔을 때 오히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손실은 방치를 해요.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그렇죠. 수익은 못 버팁니다. 왜? 수익으로 갖고 있다가 손실로 전환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때요? 목표 주가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20, 30% 먹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손실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 목표 주가가 초반에는 막 20%도 챙겨 먹다가 나중엔 플러스 5%, 플러스 2%까지도 막 내려가는 거 봤습니다. 근데 손실은 마이너스 20, 30% 방치하죠. 계좌,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뒤집어야 돼요. 요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이 복리 효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손실 5%, 손실 마이너스 10% 견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20%, 플러스 30%는 계속 가져가라는 겁니다. 아니, 더 사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급은요, 표준 편차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에 결국에 시장 자금들이 점점 몰리게 돼 있어요. 핵심 주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수익률 곡선이 반대로 갑니다. 이게 손익비가 좋지 않게 매매 습관이 잡혀 계신 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계좌 플러스 안 납니다. 계좌 우상향 하려면 손익비 좋게 가져가야 돼요. 요거 습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한테 꼭 오셔가지고 교육방에 오셔서 함께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예시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유진 로봇을 5월 12일에 이제 그 10시에 하는 방송에서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어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당시 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한다. 5월 중순에 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재명 이제 대통령 관련 종목들은 200%, 400%씩 올라가였을 텐데 동사는 80%도 올라가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선거일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간 빠르게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당시에 분명하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서울경제TV 켜시고 이제 유진 로봇 박성재 전문가 키면은 제가 똑같은 설명 그대로 해놨거든요. 자, 근데 그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예요. 다음날 시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4월 14일에 뜨게 됩니다. 자, 뜨고 나서 확대해 볼게요. 거래량이 5거래일 늘어나면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매수를 했으면 어때요?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고, 제가 손익비 말씀드렸죠.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만약에 악재가 떠서 이날 하락을 해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깨잖아요. 스마트 머니 신호 종가 대비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100%, 180%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손절해봤자 마이너스 5%라고요. 이런 거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손익비 좋은 거래가 반드시 돼야지 계좌 우상향이 가능하다. 이 방법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손익비 좋은 거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내일은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일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 전수해 드리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코스맥스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화장품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도 확산되고 있던데 이 종목에 대한 상승 탄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제가 준비한 네.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실 겁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ODM 사업을 주요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죠. 자, 우리나라 사실상 화장품 ODM 하면은 동사가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가능합니다. 이제 많습니다. 업사이드 요소 그리고 K 화장품에 대한 수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동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출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화장품 수출업 데이터가 올라가는 만큼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는 한 30%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근데 다음 잡혀 있는 컨센서스가 각각 2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될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뒷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동사는 선케어. 이 선케어가 상당히 잘 나가요. 자,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이번에 22.8% 증가, 큰 폭으로 했습니다. 20% 증가했는데 중요한 건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152% 증가했습니다. 태국에서 너무 잘 나갑니다.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선케어 쪽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코스맥스 쪽에다가 태국 쪽에다가 이 코스맥스 공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2026년부터 9월에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서 성장이 굉장히 커다란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K 화장품의 수출 추이예요. 2005년부터요. 단 한 해도 꺾이지 않고 수출 추이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 꺾였냐면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꺾이기 시작해요. 중국 시장이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기존에는 화장품 수출 추이가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수출액이 다시 한번 23년도부터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자, 지금 대미 수출 화장품 1위가 이제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등 했습니다. 프랑스랑 일본은 오히려 침체예요. 근데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입니다. 자, 이쪽에서 또 중동까지 나가죠. 이 부분이 이제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20%대 성장시켰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수요가 3월부터 7%에서 10%대 회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년 만에. 그러면 기존의 수출 기대치보다 더 크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출액에 대한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어때요? 그 수출 ODM 기업들에 대한 컨센서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업사이드 베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머니 신호 변곡이 나오고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매우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초가,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전략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2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인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는 1차 목표가에 불과합니다. 이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해서 다 정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IT생 글로벌 이런 것처럼 화장품도 3분기, 4분기까지 봤을 때 커다란 빅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계속 흔들릴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주도주, 제가 장중 내내 이야기 같이 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꼭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주식계의 트렌드 세터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했는데요. 내일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일장의 힌트 미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짚어주신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TO 테마인데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감지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 STO 테마가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신정부가 이번 대선 공약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확대와 함께 조속한 STO 법제화를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새로 임명한 정책실장이 가상자산에 정통한 전 관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IT센 글로벌 오늘장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테마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갤럭시와 머니터리 상한가 기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원자력 테마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원전 모멘텀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죠. 국내에서도 지난주에는 한수원과 체코가 원전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 바로 이번 주 내일 주목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맥스 올라왔는데요.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K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다변화하면서 수출에 대한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 25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